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한국 증시 힘 빠질까? 자, 코로나19 사태가요, 조기에 수습이 되지 않는다면요, 한국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제조업 가동률이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중국 그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제조업 가동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염병으로 인한 제조업 경기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지금 시장에 팽배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주식은 심리 싸움입니다. 단기 악재에 대한 피곤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회와 위기가 혼재된 현 증시에 대한 전망이 매우 궁금한데요. 가문수 파트너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현 증시 전망을 얘기하라고요? 예. 자, 아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업종 차트 흐름이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사실 좀 불안한 구간입니다. 세계 음봉이 나왔었고 거래량도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중국은 지금 보시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분,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고, 또 예전에 연휴 때에도 20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만 급락을 했었고, 중국 증시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만 갑권 증시, 니케이 증시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모습이었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추가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중국 정부가 관심 자체가 이제는 이 바이러스에서부터 경기 부양, 또 바이러스 방역에서 경기 부양 쪽으로 빠르게 옮겨갈 것이다. 또한 여기에 이제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국내 증시만 지금 좀 소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 부분들이 바로 이 장중에 오늘 나왔던 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방역을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환자가 또 일파만파 퍼지고, 저희가 오늘 와중에 보니까 또 안타깝게도 첫 사망자가 60대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그림인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국내 증시는 지금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2230선에서부터 단기 고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50선까지 올라오는 약간의 오버슈팅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보는 지수의 저점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2170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170선 정도 언저리 부분이 지지가 된다라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다시 또 추가적인 하락, 물론 2100선은 깨지지 않겠지만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한 2120선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물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발병된 경제 부분에 대한 이런 우울함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1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들이 2분기, 3분기로 전파되면서 오히려 1년 한 해 어떤 통실적, 기업의 통실적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오다가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소상공 업체 이 오너들을 대상으로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매출이 줄어들었냐 안 줄어들었냐에 대한 질문에서 거의 97.8%가 급격하게 매출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대기업의 실적들은 그동안 벌어왔던 것도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쓰러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 소상공 업체들이 일파만파 이제 쓰러지게 된다라면 그게 굉장히 경기에 또 민감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신종 코로나 영향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박스권 안에 움직일 때요,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이 지금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융자가 지금 최고 수준인 10조 이상을 달하고 있고요. 또한 이 예탁증권 담보융자 잔액도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은 그 자금들, 개인들의 자금들이 어디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느냐. 쉬어가고 있는 대형주나 중형주, 실적주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금들이 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에 매수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격품이 빠지게 된다라면 또 개인들이 큰 타격을 입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따 제가 종목 배틀에서도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정말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는 차라리 오히려 이런 기회 때에 지금 당장 말고요. 내일 하루 정도, 내일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 월화 정도쯤 되면 지수의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에 좋은 종목들, 황금주,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애플의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미국의 중국 화해에 대한 제재 강도도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주 투심이 위축되면은 지수의 투심도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업황이 가장 좋은 섹터가 반도체 섹터라는 데는 뭐 교집합이 충분한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주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의 미래에 대해서 최종호 파트너가 전망을 해주시죠. 자, 먼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금리적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만약에 코로나를 통해서 만약에 경기가 위축이 된다면 연준 쪽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출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 쪽에서도 역시 돈을 풀겠다는 얘기겠죠. 유동성적인 부분이 확대가 측면에서 되었을 때 시장의 경기가 꺾인 적은 주가가 급락한 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이 꺾일 수는 일부 정도는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우상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항상 어떤 트렌드의 흐름이 있습니다. 6분기가 하락하게 되면 나머지 10분기에서 11분기 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만큼 자 반도체에 대한 경기가 위축되었다 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기 속에서 다시 반도체 경기는 다시 우상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주가지수 2165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2100선은 일단 깨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그럼 2100에서 2165 사이에서는 깨져봐야 2, 3% 많아봐야 3, 4%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종목들을 뭐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요, 여전히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가 연기될 가능성도 지금 다소 높은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든 통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중국 지도부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드라이브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예, 김영철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뭐 지금은 글로벌리 유동성을 또다시 이제 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중국 증시 흐름 보면은 그 유동성의 기대감 때문에 뭐 코로나 이슈 전 수준까지 빠르게 일단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환경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일단은 뭐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시각을 맞춰서 지금 뭐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V자 반등이 분명히 좀 빠르게 나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뭐 고민이 분명히 좀 필요한데 지수가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삼성전자고 2위가 SK 하이닉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네이버,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삼성 SDI,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뭐 강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58,800원 계속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뭐 고가권에서 이제 뭐 박스권을 형성하는 하단권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오면은 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사실 급격하게 부러지지 않으면
국내 증시가 이렇게 쉽게 부러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네이버도 신고가의 부근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 오늘장에 또 다시 이제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업종이나 아니면은 경기 이슈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흐름이 안 좋게 나오는 주가 흐름들이나 그런 업종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그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그 상위 종목들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견조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뭐 이렇게 나쁘게만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여기서 뭐 좋게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는 시장은 2180포인트를 기준으로 만약에 하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거기가 만약에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다시 그 앞전에 쌍봉, 흔히 말하는 고가권 쌍봉을 형성 패턴상 일단은 좀 잠깐 만든 그 자리를 넘기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기보다는 이 두 종목 자체도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시장은 위아래가 조금 갇혀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부러지는 시점, 그러니까 부러진다라기보다는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시점은 뭐 계속 보고 있는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이 무너지는 시점, 그러니까 무너진다라기보다는 한번 뭐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시점이 그러한 빌미를 잡아서 국내 시장도 한번 뭐 아래쪽으로 쏟아내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겠지만, 나스닥이 견조하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뭐 지금 선물이 또 나스닥 선물이 지금 한 0.8%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장은 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요, 아주 적극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인하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출 우대 금리까지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 역시 단기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 시장의 돈을 적극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선제적인 부양 정책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딴 건 몰라도 유동성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살아있는 장세인데, 이런 장세의 특징을 고려할 경우 과연 어떤 전략을 짜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강은수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김영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지금 며칠째 하락했고, 제가 아까 3분봉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카카오도 다시 신고가를 찍었었고, 삼성전자도 견조하게 잘 지켜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었는데요. SDI, LG화학,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선방을 했고 양봉 그림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장이 이렇게 힘들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하는데도 지수가 잘 받쳐준다,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 라면 오르는 종목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르는 종목은요, 대장주들, 주도주들,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실적의 흐름들이 위험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고 기업이 캐파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살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수만 괜찮으면 뭐예요? 우리 시청자님들 들고 있는 개별 종목들, 그다음에 뭐 이런 소형주들, 이런 종목들은 지수 30포인트 빠질 때 7%, 8%, 10%씩 쭉쭉 빠지고, 나중에 지수 올라올 때는 관련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지수 올려버리니까 소형주들은 하락했던 것만큼 도저히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신용융자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최고치를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신종 코로나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다 관련주들이 지금 무슨 돼지열병이나 아니면 다른 기생충 같은 종목들은 종목이 작았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요, 일파만파 종목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손세정제, 뭐 진단키트, 방역, 뭐 엄청나게 종목이 많아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할 종목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시장에서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많은 매수가 유입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움직이는 게 바로 테마주인데요. 만약에 예전에 경협주들도 그랬었죠. 경협주 섹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경협주가 움직이면 돈이 다 그쪽으로 몰아갔었어요. 지금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래도 지수 받쳐줄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겉에 표면에
보기만 좋게 만드는 이 시장은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끌고 갈 것이고 그 외에 안을 들여다보면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소형주들은 다 골마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투자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테마주들에 너무 뭐 이렇게 막 물론 혹하죠. 급등해서 하루 30% 급등하고 또 여기다 오늘까지 급등했으니까 40% 50% 수익 납니다만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테마주는 사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시죠? 주식하려면 간이 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른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테마주 하실 분들은 간이 사실 제 몸보다 더 커야 돼요. 이런 강심장이 아니면 사실 테마주를 못 합니다. 그런 게 힘드신 분들은 테마주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시더라도 굉장히 소액으로만 그날 무조건 먹고 나와야지 수익을 내고 나와야지 이거를 뭐 계속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맨날 인터넷 보면서 환자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쳐다보면서 늘어났으면 아이고 주가 올라가네 좋아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사태에서는 하시려면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수익 내고 빠지고 또 내일도 이 섹터가 움직인다. 그럼 내일 하루 단타만 소량 들어가시고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때 올라가는 건 정말 좋은 종목들만 올라갑니다. 그런 종목에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딱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없으시면 테마주 하지 마세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중국의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반도체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 중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구매 규모가 전 세계 기업 내 3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중국 내 핵심 반도체 구매 이 기업들의 어떤 완제품 출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PC용 디램 가격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이 좀 딜레이 된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수요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연된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전문가 최종호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주 네. 지금 약간 을씨년스러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뉴스 무시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런 뉴스를 참고해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 쪽으로 가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시장에서 풀어졌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급락을 했겠죠. 그래서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을 텐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2017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 특히 2017년도에 주가를 끌어갔던 업종들이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였었죠. 삼성전자가 꺾이고 나서 종합주가 지수가 몇 개월 뒤에 다 꺾이고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국내 쪽에서 가장 좋은 수익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즉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약에 꺾인다,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주가는 절대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꺾였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없으시겠죠. 단기적으로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조정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에 맞겠고 일부 뭐 반도체 관련돼서 조정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승 파동 중에서 조정으로 보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고요. 지금 디램 반도체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일부 뭐 조정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상승 파동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 GDP에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요 1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베이성 일대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부품 기업이 50개를 상회하고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산 중간재 수급 조달에 좀 차질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1분기까지 코로나19가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기업 실적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업황이 좋은 기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의 업황이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업황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이미 1월달 시장에서 좀 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이제 1, 2월달 시장에서 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보통 그 한 해의 주도주나 아니면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는 1, 2월달에 먼저 내가 주도주가 될 거야라고 이제 뭐 힌트를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G 관련된 종목들이긴 하지만 뭐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힘이 강했었던 KMW나 OE솔루션이 아닌 인빌딩 관련된 기업들, HFR이나 솔리드 이러한 기업들이 5G 관련된 움직임들을 뭐 지속적으로 이게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리한 뭐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많이 쉬었다가 최근에 뭐 움직임이 나와서 일부 종목들은 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들 업종들 그래서 한 4개의 섹터들이 저는 올 한 해 계속 순환매 흐름 속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업종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와는 약간은 좀 비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섹터들 위주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이러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 섹터가 움직일 때 좀 쉬어가는 섹터를 그 4개의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하는 전략들이 올해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뭐 토픽은 여전히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꺾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사실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고 싶어하는 대기 매수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이 없는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이 두 개의 싸움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시점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이게 더 가면 어떡하지? 또는 빠지면은 매수를 해야지. 이런 대기 매수들이 좀 많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반도체 쪽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탑픽으로 놓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폴더볼 뭐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 순환매 쪽으로 투자 전략을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꿔가면서 전략을 짜시면 올해 좀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요, 지금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내수기업, 수출기업 중에서 타격을 받게 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1분기 실적 둔화 리스크에 노출될 종목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미래 실적이 개선될 종목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종목도 충분히 있고요.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고 그리고 실적은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 내에서 상대적 그리고 절대적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J 시간이었습니다.